안녕하세요. 알부TV입니다.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활을 예고를 했습니다. 우선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인수위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은 폐지 가닥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4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매입 임대는 현행대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어서 매물 잠김에 따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외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용했던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모두 부활시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도 이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이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이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부활, 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이 문재인 정권 초기 시절로 세제 혜택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세금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자주 변경이 되어서 이 누더기 세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취득 시기별 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과 또 이 취득 시기별 세제 혜택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취득 시기별 세제 혜택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 또 부활할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구분할 때 이 두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9월 13일과 2020년도 7월 10일 이 두 날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018년도 9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기준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020년 7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거의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18년도 9월 13일과 20년도 7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등록을 했느냐, 그 후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등록 시점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현재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또 양도세 중에서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이 세 가지 혜택을 현재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취득세는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최초 분양권의 하나고 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100%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이 단기 사업자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할 수 없게끔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2020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장기는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 취득세 중에서 2019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4%로 중과가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의 중과를 받게 됩니다. 이 취득세를 이렇게 현재는 중과를 받게 되는데 중과를 받으면서도 취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취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이 최소납부세액 제도로 인해서 취득세가 200만 원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약 85% 현재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면서 두 세대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100% 현재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4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더라도 60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졌었는데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재산세 50% 감면, 또 85% 초과인 경우에는 25%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시 2020년 7월 11일 기준으로 이후에 등록한 신규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 감면,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40제곱미터 이하 두 세대 이상 임대할 때만 재산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이 종부세는 2018년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이 종부세가 다 합산 배제되었었는데 3월 31일 이후에는 단기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만 받을 수 있었고 또한 2018년도 9월 13일 이후에는 역시 장기도 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든 장기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2018년도 3월 31일 이후에 20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양도세에 관한 부분인데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시 2018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에 등록한 분에 대해서는 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역시 장기만 가능하다가 2018년도 9월 13일 이후에는 단기와 장기도 모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현재 등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이 양도세 중과 배제 모두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018년도 9월 13일이 기준이거든요. 이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등록을 해도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9월 13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더라 하더라도 이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 양도세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인데 현재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 2월 12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분에 대해서는 평생 한 번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다면
밖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이제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현재 등록을 하셔도 종부세나 양도세 혜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공급 확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동산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제를 부활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나마 빠르게 이 주택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공급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종부세나 양도세 등 혜택을 다시 돌려주는 반면에 임대료 제한 등을 두게 되면 민간이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찾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또 재산세 감면, 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두 받게 된다면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인 경우더라도 이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충분한 세금 혜택을 차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즉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현재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장에 대처하는 때가 다가왔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